작은 값으로 주세요. 얼마나?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 금액. 그죠? 보험료 대신 보험료는 받은 만큼만 드립니다. 계약자가, 보험자가. 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수 가시는 게 좋은데, 보험료 받은 만큼만 드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자, 보험 가액.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이 집이 지금 보험 가액은 1,000만원짜리인데,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나 해놨냐? 800만원으로 했어요. 했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봐보세요. 일부 보험이죠. 1,000만원짜리의 물건을 80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로 그랬잖아요. 이 금액만큼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최고 한도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짜리라는 거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피해액은 150만원, 230만원, 100만원이 나오는 이 피해액은 얼마에서 나온 거예요? 800만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만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책임지긴 했는데 비례보상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입니다. 잘 기억해. 그럼 요것만 세 가지만 내도 문제가 나쁜 문제 아니에요. 잔존물 손해방지 비용 네가 받네 내가 받네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내도 되죠. 자, 그러면 1번에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손해액만 뽑아놨잖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자, 1번 보험금. 1번. 이제 이 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1번 얼마예요? 150만원. 150만원. 그죠? 150만원 마이너스 15만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하기. 1000에 800입니다. 그죠? 이제 이 집 보험금. 1번 보험금이에요. 비례보상. 이 조건 걸었으니까. 1,000만원짜리 물건을 800만원 가입했으니까. 그렇죠? 2번 보험금입니다. 자, 얼마예요? 2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20만원. 곱하기 이제는 0.8. 왜 또 0.8이에요? 그럼 나는 미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써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800으로, 이렇게.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0.8이나 얘나. 계산기를 좀 줄이는 것을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얼마예요? 얘는 400만원인가요? 400만원. 마이너스 40 곱하기 0.8. 그러면 각각의 보험금이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건을 보시는 게 좋아. 그럼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때는 피해액 먼저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 높아요. 피해. 아까 제가 피해액이 뭐라고 했어요? 자, 먼저 파손 칸수를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파손의 정도, 피해의 정도는 전파와 분파로 구분하고, 전파는 몇 프로 하겠어요? 전파는. 그렇죠. 100%. 손해 정도비라고 똑같은 겁니다. 100%. 그 다음에 분파는. 그렇죠. 2, 4, 6, 8입니다. 또 2, 4, 6, 8장 해갖고 또, 아이고, 자항까지. 여기다 또, 아이고, 이러시면 뭐요. 얘하고 충돌되잖아요. 서로 지가 맞다고 나열하고 싸우니까. 싸움하지 말아라. 너 뺄 거야. 너 어차피 분손 아니잖아. 100%는 전손입니다. 그래서 전파. 전부 파손된 거. 그 한 칸이 전부 파손된 거. 얘는 뭐예요? 그 칸이 일부씩 파손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먼저 보험 가액도 구하셔야 되고. 왜냐면 당연히 경영 감가율 조건 주고 경과인수 주면 감가 상각률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가 상각률을 알면 전체 칸수에다가 단위의 땅, 전체 칸수에다가 칸 넓이를 곱하고 단위의 땅 재조달 가액에다 곱하면 전체의 재조달 가액이 나오죠. 거기다가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적용하게 되면 보험가액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험가액을 산정하고 두 번째 보험가액을 꼭 산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는 보험가액이 똑 떨어지게 해줘요. 그때는. 괜히 1328만 4646원.5원 이렇게 나오면은 신경이 나잖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나올 때는 또 출제자가 그래요. 보험가액은 10,000원 미만 절사. 라고 하면 또 절사하셔야 돼요. 또 괜히 업방에도 없는 걸 시킨다 뭐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조건을 줄 때는 그 조건 그대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가액이 나오고, 보험가액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절차가 뭐예요? 20%짜리도 구해 놓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보험가액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거기에 20%짜리 구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걸 구해야 손해액 갖고 이 피해액 가지고 감가를 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할 거고요. 감가를 해서 감가된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평가할 건가, 아니면 감가된 그 금액이 작은 게 얼마로 보험가액 20%를 올려서 손해액으로 평가할 건가, 그걸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가액과 보험가액이 20%는 기억해 주셔야. 그래서 그런 보고 비교하면서 쫙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117쪽 맨 밑에 아래 봐보시렵니까? 라번 가나다 라 손해액 산정 나오죠. 단위명의 땅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를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파손 칸수와 파손 정도라는 게 뭐예요? 10칸이 있는데 이게 파손이 100% 전파가 됐냐? 20% 됐냐? 40% 됐냐? 60%, 80% 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 정도. 이해됐죠? 이렇게. 자, 한번 넘겨봅니다. 2번.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피해액에서 감가를 적용해서 손해액. 이거 그래서 결국 뭐 이 집은 시가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산정했더니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바로 나왔어. 요 놈을 또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으로 200만 원으로 손해액을 맞춰줍니다. 또 여기서 또 끌어올린다네. 환장하겠죠, 이때는. 이 끌어올릴 때는 뭐예요? 보험가액 20% 이상 피해가 났는데 감가해보니까 보험가액 20% 미만이 됐을 때 그때는 보험가액으로 200만 원으로 보험가액 200만 원 이걸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올려준다는 거예요. 괜히 요놈도 갖다 200으로 또 끌어올려갖고 이거 올릴 때까지 다 올려봤네. 내가 다 또 시험 보고 왔어. 아니 뭐 올린 건 한 2번 올리던데 그러면 뭐 틀린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 유형이면 한 번만 올리게 해주죠. 왜냐하면 세 개 다 맛을 보게 할 거니까. 세 개 다 틀리죠? 상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산정된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다. 그때 그냥 감가 안 하고, 너 그래, 나 피해액인데, 너 손해액이요. 그냥 손해액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가액이 20%였지, 피해액이. 그때는 뭐 20% 이상이면 우리는 감가를 적용한다 했잖아요. 감가를 적용해서 그 결과가를 보니까 184만 원, 보험가액에 20%가 안 됐어. 미만이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쩐다. 최소한 잔존 가치 정도는 내가 보장해주마. 라고 해서 얼마로? 손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맞춰주는 겁니다. 이 20%를 맞추는 것은 어쩐다.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일단 20% 이상이어야 돼. 초기에. 감가했을 때 보험가액 20%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험가액 20%로 손해액을 결정 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건 뭐 나온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면 써있죠. 18쪽.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 감가를 적용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1번 사례입니다. 1번 사례. 그게 1번 사례.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일 때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자,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초과했죠. 초과하면서 감가 후 보험가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감가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사례. 이거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째요? 라는 거죠. 해봤더니 400만 원 나와서 보험가액 이상으로 나와버렸는데 감가했더니 그냥 그대로 그건 피해액 산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19쪽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인삼 해가림세대 보험금 산정 나와 있죠. 해가림세대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그래서 이 해가림세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찾는 데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손해액을 찾는 게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쵸? 손해액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크게. 이게 문제 출제할 때도 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잔존물, 손해방지 비용 조건 안 줘도 여기서 시간 다 허비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피해액을 주지 않고 피해 칸수를 주는 거죠. 피해 칸수하고 칸넓이, 즉 두둑폭, 꼬랑폭, 그 다음에 지주목 간격 조건 주면 전체 피해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피해 정도, 몇 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차분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해액, 곱하기 단위에서 시세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얘는. 그래서 해가림설은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손해액 자기부담금을 체감하여 산다. 다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가액 한도로, 당연히 이건 가액 한도입니다. 어느 보험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초과보험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금액이 2천만 원, 물건의 가치는 1,000만 원이라면 얼마 준다고요? 물건의 가치까지만 준다고요. 왜? 손해보험은 이득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건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보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을 때, 즉, 이거죠. 1,000만 원짜리인데 800만 원만 가입했어. 작죠? 작을 때는 어떻게 줄 거냐? 비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험 계약자는 8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큼만 지급했고, 원래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책임을 지는데, 보험료 받은 만큼만 책임져요. 받은 만큼만. 그래서 이 손해액은 뭐예요? 이 손해액은 얼마에서 나온 거예요? 이 1,000만 원에서 나온 거거든. 그죠? 실제로는 그 물건의 가치가에서 지금 이 손해액이 합산이 이게 나왔거든. 근데 이 중에 보험 가입한 비율이 몇 프로냐? 80%니까 이 손해액 중에서 보험회사 책임질 것은 80%예요. 책임 안 질 프로가 20%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으로 비례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최소 자기부담. 자부담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부담은 손해액이 10%다. 10%다. 손해액이 10%인데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손해액이 50만 원 나왔어. 자부담 얼마입니까? 땡큐. 그렇죠. 손해액이 2천만 원 써요. 자부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30만 원 이제 안 하실 거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또 이 해가림 시설의 피복제가 피해를 봤다. 이런 문제 안 내요. 왜냐하면 피복제 10만 원, 맥심 30만 원 이거 아니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3번 봐볼게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기 때문에 이 합계가 순수 잔존물 제거 비용 그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약관에 보거나 하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최고 한도액이 손해액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최고 손해액의 10%,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하냐면 한도라고 했어요. 자, 손해액 볼게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최고로 보험회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이죠. 근데 계약자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자, 사례 1, 이와 같이 투입을 했대요. 자, 첫 번째는 2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걸 쳤대요. 두 번째는 8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걸 쳤대요. 자, 첫 번째 사례 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두 번째 사고 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관을 보게 되면 잔존물 제거 비용도 보험금을 줄 때 잔존물 제거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 됐죠? 잔존물 제거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똑같이 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손해방지 비용. 삼형제, 우리 삼형제 있죠?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발생합니까? 이 잔존물 보존 비용은. 그렇죠.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부터는 잔존물 보존 비용이 이제 계약자가 이 잔존물이 우리 농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다른 경제활동을 못해서 이 잔존물이 여기 놔둠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계약자분이죠. 아, 저희들이 잔존물 그 파이프는 저희들이 갖고 갈게요. 사람 보낼게요. 그럼 또 좋은 계약자분, 그라서, 아이고, 그나저나,
그래도 덕분에 그 보험료는 잘 받았네. 이제 보험금 잘 받았네. 감사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멋있는 분은 잔존물 제거, 자네도 잔존물 가져가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은 뭐 친절한 거잖아요. 친절한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오늘 5시까지 취소. 취소라는 건 뭐예요? 취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치우세요라는 말이에요. 치우세요. 그러니까는 보험사가 아니 한 일주일만 놔두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6시부터 공사 들어가고 6시부터 공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왜 하루 공기 늦어질 때마다 돈병만 했어. 아이고 기계 오락이하고 할 수 없어. 아는 사이에 그럴 수도 없는데 할 수 없네. 하루 늦을 때마다 100만 원씩 자네가 책임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잔존물 보존 비용 한도 있어요 없어요? 한도가 있냐고 없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잔존물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대리권 보존 비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런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뭐예요? 계속 자기부담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 협력비용, 대리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그냥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와서 하소. 나는 잘 모르는. 소방서 가서 화재 증명 하나 떼어주시고, 경찰에 가서 또 뭐 증명 하나 좀 떼어주시면 안 되는데, 저번에 갔을 때 떼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져오시면 안 되겠어. 내가 고추밭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 자네보다는 내가 좀 더 가까운 게 내가 갈라네.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차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딱 꼬집어 말도 못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뭐요? 입금 듭니다. 뭐가 된다고? 귀하께서 보험사에 협력하신 관계로 그 협력비용 들어갑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비용.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 아까 써놨잖아요. 요거. 자기부담금이 많아. 근데 이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은 최고가 얼마냐고요? 1사고당 이게 한 단지에서 일어났잖아요. 있을 때 얘네들의 합계액은 얼마다? 손해액의 최고가 10%예요. 10%. 최고 맥심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금 문제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을 이분이 또 잘 공지한 거 어쩐가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 봅니다. 자, 손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목적물 손해이고, 이 목적물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물 어떤 조치하려고 추가로 계약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물 손해액이 있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각종 비용의 손해액도 발생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이 목적물 손해액이 뭐 700만 원이 나왔어요. 700원 넘지 없나? 아슬아슬 800만 원이 나왔어요. 손해액이. 그 다음에, 자, 비용 손해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손해 방지 비용이, 뭐 얘는 20만 원 한도니까 20만 원 맥심. 그 다음에, 얘는 대리권 보존 비용도 없네. 대리권 억지로 내야지, 뭐 어쩔 것이야. 보전 비용. 여기 200만 원 나왔어요. 잔존물 보전 비용은 없겠죠? 왜냐하면 제거를 했는데 이놈 또 버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이고, 많이 더 주네, 뭐, 이때. 자, 이때의 각각의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얼마, 일단 얘부터 공개하죠. 얼마입니까? 800원 10%. 80만 원. 됐죠?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입니까? 자, 자기부담금. 자, 100만 원이지만 얼마까지? 80만 원만 줍니다. 그쵸? 그잖아요. 100만 원인데 800만 원 10%니까 손해 10%. 나는 100만 원 들어갔어요. 아니, 1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들어가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최고 한도가 손해액의 10%야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 또 너무 쉽게 나가더라. 이러신 분들은 좀 느낌 싸 하시는 거죠. 그때는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80만 원에 10% 8만 원. 됐죠? 됐죠? 네. 80만 원에 10%면 8만 원 아닌가요? 아니, 얘의 10%. 얘의 10%면 80만 원이에요? 아니, 80만 원에 10%.
8만 원 맞죠? 예? 10만 원? 왜 10만 원 하고 싶어요? 예? 아, 그러구나. 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거 자꾸 요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10만 원 하지 마라 하려고. 최소 10만 원 하지 마라 하려고 지금. 요거잖아요. 145, 1단지라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자, 20만 원 그대로 인정. 됐죠? 해서 10% 얼마예요? 이것도 10만 원 하려고. 2만 원. 여기서 막 10만 원씩 까보면 손해방지 냅두소. 냅두소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생길라불지. 그러나 손해방지비 50만 원 들었는데 최고가 20만 원밖에 아닌데 20만 원 준다는데 거기서 또 10% 2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이제 공제한다고 하면은 그냥 못한디을 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됐고요. 대리권 보존 비용입니다. 200만 원이네요. 자, 얼마 줍니까? 자기부담금 20만 원. 일단 해보게요. 어쨌든 10%니까 20만 원 맞잖아요. 20만 원. 자, 그 다음에 협력비용 얼마 줍니까? 자기부담금 0원. 또 0원이잖아요. 이제 자기부담금 0원. 됐죠? 그래서 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 했어요? 1사고당 단지별로 손해액의 총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소 10만 원. 10%로 하되 얼마? 최소 10만 원에 최대 얼마? 100만 원까지만 부담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공제해 나갑니다. 다 80만 원 했죠.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이놈 둘이 일단 먼저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의 합계가 얼마?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88만 원이요. 앞으로 이분이 손해가 더 늘어나면 비용 손해가 더 늘어나면 이분이 최고로 책임져야 될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2만 원이 아니라 얘네들의 합계액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2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12만 원. 그럼 100만 원 맞죠? 이제 맥심 찾죠? 이렇게 산정하는 거. 이해되시죠? 요거 1단지다. 옛날에 이렇게 산정 안 했어요. 목적물별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해 주십사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만 문제 내도 재밌어요. 나머지는 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쪽에 있는 종합위험 수학함수 보장 방식 과수 품목 포도입니다. 복숭아입니다. 자두. 여러분 이제 서서 집중하실 때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이미 되돌아서기는 늦은 시간입니다.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 아이고 나 시험 안 볼라요. 이건 늦었다고요. 이제는 이미 거의 정상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기서 머물러야 될 시기예요. 8월 달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왔으니까 끝장 본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정확가수. 정확가수가 왜 정확가수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보장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든 재해로부터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종합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